이대로 머리카락이 빠지면 정말 대머리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의학적으로 좀 극복을 해봐야겠다. 진짜 이 부분에만 파고 파니까 결국에는 그 원인을 찾았고, 그 바로 일상의 이런 루틴을 바꾼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나왔던 게, 그래서 그 해답법을 제가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이게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저는 안 해본 건 절대 추천하지 말자가 제 신조예요. 풍성. 안녕하세요. 풍성한 이야기의 이건민 원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의사가 되기 전에 탈모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케이스였어요. 이대로 머리카락이 빠지면 정말 대머리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아버지나 가족들, 친척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들이 너무 심했던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어디 새로운 사람 만나러 갈 때는 이 머리 때문에 위축되는 그 모습들이 너무 슬펐고 좀 걱정이 항상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뭐 공부를 계속 해왔던 사람이니까 사실 저한테 있어서 성적은 정말 중요한데, 그 성적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싫었던 건 내 머리카락이 빠져서 남들이 나를 처음 봤을 때 안 좋게 보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의사가 되면서 이 탈모라는 걸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의학적으로 좀 극복을 해봐야겠다. 진짜 논문부터 시술까지 안 받아본 게 없고 연구를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진짜 이 부분에만 파고 파니까 결국에는 그 원인을 찾았고, 심지어 이제는 저와 같은 시기에 정말 이 탈모 때문에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환자분들을 진료하기 위해서 탈모 극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의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원장님, 근데 진짜 탈모 고민하는 사람이 요즘 진짜 많잖아요. 방금 원인을 찾았다 했잖아요. 근데 그 도대체 원인이 뭐예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요? 네. 또 그 뻔한 소리 스트레스인가요? 이게 사실 의사들이 질환의 원인은 뭔가요?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실제로 탈모와 이 스트레스의 연관성은 이미 너무나도 알려져 있고 너무 명확한 기전이 있기 때문에 탈모가 있다면 스트레스 관리는 무조건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PD님은 풍성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는 머리보다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훨씬 많아요. 아니, 스트레스 받는다고 진짜 그게 머리가 빠지는 게 사실이에요? 못 믿겠지만 이게 진짜예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는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마구마구 분비가 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머리가 빠지는 탈모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두피 혈관을 수축하니까 모낭으로 가는 혈류도 줄이고 피지는 또 늘리고 모낭을 망가뜨리거든요. 스트레스가 정말 탈모의 주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저는 원장님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도 괜찮거든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이 담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저는 담배를 매일 피는데 폐가 멀쩡하거든요. 근데 누구는 담배 폈더니 바로 폐암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유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피디님 제가 엄청 잔소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멀쩡해. 왜냐면 유전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탈모에 유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 조절을 잘 못하고 관리가 잘 안 되면 그걸로 인해서 탈모가 더 악화되고 트리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탈모 유전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일단 모든 사람들이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제가 찾다가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탈모 극복을 위해서는 탈모 치료만으로는 부족하다. 스트레스를 낮추고 두피를 회복할 수 있는 루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해답법을 제가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가 왜 탈모에 정말 위험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탈모가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세 번째는 뇌 건강이 탈모의 중요한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3가지 이유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저처럼 좀 풍성해질 수 있는지를 그 해법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그냥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우리 몸에서 마구마구 분비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코티솔이라는 게 생존 반응을 돕는 이로운 호르몬이에요. 현대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너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자극이 매일같이 지속이 되면 그럼 몸의 여러 시스템에 나쁜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혈관 수축이 되는 거고, 면역 반응이 억제되고, 그리고 염증성 물질이 증가되는 거죠. 코티솔이 늘어나면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두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낭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의 양도 줄어들겠죠. 이 코티솔이 피지선 분비 활동을 굉장히 자극하게 되거든요. 피지선의 활동이 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피에 과다 피지가 축적이 되게 되고, 그게 모공을 막고 이게 또 염증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피 염증과 이제 트러블들을 야기하게 되는 거죠. 탈모 환자 중에 지루성 두피염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한테 뭐 요즘 힘든 일 있냐 물어보면 최근에 뭐 이직을 해서 너무 힘들었다던가 아니면은 뭐 가정에 좀 불화가 있다던가
온다던가 이런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같이 공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탈모 유전이 있는 분들은 머리에 두피까지 염증이 나서 지루성 두피염까지 발생한다는 뜻인 건가요? 사실 연관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거의 대체로 약간 스트레스가 있고 탈모인이라면 이런 지루성 두피염이 악화되는 거는 거의 같이 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결국 두피에 염증이 생긴다는 거는 짜거나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건데 이게 왜 탈모와의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지루성 두피염을 어떻게 이해하면 좀 쉬운 거냐면 우리가 식물이 자라려면 어쨌든 씨앗에서부터 나오지만 그 씨앗은 어디서 나오냐면 토양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토양이 안 좋게 되면 당연히 씨앗이 건강하게 발화를 해서 열매까지 맺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까 혈류가 수축하면 이제 양질의 그런 영양소라든가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모낭이 당연히 약화될 수가 있겠고 또 피지 분비가 많아지게 되면 얘네들이 또 각질처럼 막 들러붙어가지고 염증성 비듬이 돼버리면 모낭들이 좀 더 숨쉬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피지와 염증은 모낭의 입구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염증성 탈모를 유발하죠. 그럼 결국 모낭은 점차 약해지기 때문에 휴지기 탈모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쉬운 거고 또 심한 경우에는 모낭이 손상을 받아가지고 영구 탈모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유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두피에 염증이 자주 난다. 그럼 이걸 그냥 간과하면 절대 안 되겠는 거네요. 근데 사실 유전력이 없어도 이 사람 유전자가 유전력이 있는 거를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구분할 근거가 없는 게 실제 막 건강검진에서 막 탈모 검사하거든요. 탈모에 유전력은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M자 탈모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현재 건강검진에서 하는 탈모 유전자 검사가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모를 막기 위해서는 탈모를 위해서 뭐 기능성 샴푸나 아니면 약을 복용하는 거 요 행위까지만 할 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를 해줘야 하고 이와 더불어 두피로 가는 혈류량을 좀 늘리고 또 양질의 또 산소를 공급해주면서 피지와 염증 관리를 좀 같이 해줘야 이 모발들이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피부 관리 하듯이 이 두피 역시도 관리를 잘 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수면의 질과 탈모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생각보다 탈모 환자 중에 불면증이 정말 많아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처음 상담을 오게 되면 수면의 질은 어떤지 꼭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다수가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비밀인데 저도 잠을 잘 못 자요. 한때 저도 이제 멜라토닌이나 진정을 해주는 그런 영양제를 항상 챙겨 먹고 잤었을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제가 약을 먹을까 말까 고민할 때 가족을 보면 탈모는 많이 심해져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되진 않을까 그 걱정 때문에 진짜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때도 탈모가 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도 저와 정말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불면증의 원인도 스트레스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탈모가 심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근데 보통 진료실에 오실 때는 이제 제가 막 폴리스코프라는 확대경을 통해서 확대한 모발의 그런 상태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여줄 때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거 제 거 맞아요? 막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내 탈모가 얼만큼 심한지에 대한 메타인지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탈모 환자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환자분들이 뭔가 멘붕하면서 동공이 흔들리는 걸 너무 많이 받고 그 다음부터는 어떡하지 하면서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 진단을 통해서 받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불면증이 오게 되고 수면 장애가 생기고 멜라토닌의 분비도 잘 안 되고 야간 코티졸이 막 폭발하기 때문에 탈모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조금만 더 제가 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모발 성장에 필요한 이런 재생 호르몬들이 수면 중에 분비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성장 호르몬, 수면 초반에 깊은 수면 중에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은 피부 세포, 모낭, 근육 세포의 회복과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수면이 부족하거나 얕으면 모낭이 성장하고 회복할 만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로 인해서 이제 탈모가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호르몬은 이제 멜라토닌인데 멜라토닌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지만 항산화 작용과 모낭 보호 기능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연구에서 멜라토닌을 국소 도포했을 때 탈모 감소 효과가 관찰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멜라토닌 분비 능력도 떨어지면서 탈모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보통 이제 수면을 취하게 되면 마음이 안정되면서 코티졸 수치가 떨어져야 정상인데 그게 계속 높은 채로 유지가 되니까 악순환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결국 아까 앞서 설명한 대로 두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또 피지가
자다 생성되면서 결국 또 모낭이 손상되고 탈모가 올 수 있는 거죠. 실제 2013년에 독일에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이게 불면증 환자랑 정상 수명군을 비교했거든요. 이게 휴지기 탈모 유병률이 2.7배나 높았어요. 그리고 2020년 중국 연구에서도 수면의 질이 낮은 20, 30대 남성에서 정수리 탈모의 진행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게 알려졌어요. 스트레스는 유전이 있던 없던 누구한테나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요즘에 막 쇼폼이나 도파민 중독 때문에도 이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탈모 유전력이 없더라도 탈모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간에 잠을 잘 자는 거는 또 탈모 예방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우리 탈모약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몸의 회복 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몸의 회복 주기가 정상화가 되면 훨씬 더 약발도 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면의 질이 저하가 되면 흡수율도 떨어지고요. 세포 반응도도 감소하고 면역 기능도 떨어져요. 결국 몸의 회복 속도나 이런 거는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던 거군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머리카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모낭도 밤에 회복을 하고요. 수면 자체가 얕게 되면 머리카락도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도 해드리는 얘기가 있거든요. 수면이 좋아지면 탈모의 치료 속도가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샤워할 때 머리 감기 전에요.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를 좀 씻어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다면 그게 약간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 스트레스를 내가 내려놓는 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내 머리카락을 위한 거예요. 뇌 건강이 두피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두피는 뇌 아래에 신경 발달 밀집 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피는 단순한 피부 조직이 아니에요. 해부학적으로 보면 두피는 두개골과 뇌를 감싸고 있는 얇은 조직층이죠. 그 안에 말초신경, 혈관, 림프절 근육, 내막까지 연결된 복합 신경 구조인 거예요. 특히 또 신경으로 치면 이제 후두신경과 3차 신경들이 널리 분포가 되어 있고요. 이걸 자극할 경우에 신경계, 자율신경계, 심지어 뇌파 변화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뇌를 간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바로 두피 마사지입니다. 부드러운 자극, 압박, 진동, 온열로 자극을 할 때 효과가 매우 크죠. 이게 왜 그러냐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교감 신경을 억제하고 뇌파를 안정화시켜서 심박, 호흡, 혈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실제 연구에서도 두피 마사지를 받으면 이완 상태의 뇌파인 알파파가 증가를 하고요. 긴장 상태의 뇌파인 베타파가 감소하는 결과가 다수 보고되었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막 머리가 뻐근하고 막 혈압 오르는 막 느낌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의 몸, 머리가 뻐근해지거나 머리에 열이 오르거나 막 두피가 간지럽거나 머리카락이 막 당겨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뇌의 긴장이 두피 신경과 근육에 반사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마다 두피랑 신경을 가볍게 자극을 하게 되면 뇌도 이완이 되고 마음도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샤워할 때 그래도 따뜻한 물로 특히 요 후두부가 요 근육이 유일하게 있어요. 근막과 붙어있는 요 근육들을 따뜻하게 해주게 되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자율신경 균형이 회복되기 때문에 뭔가 이때 좀 마음이 안정화되는 그런 효과들을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불면증도 많이 완화가 되고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들이 정말 많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보통 1년에 보는 게 10,000명에서 15,000명 이 사이로 보고 있거든요.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마다 이런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설명을 드려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일상에 이런 루틴을 바꾼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환자분들도 더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고 더 심한 건 그 스트레스 풀자고 담배를 피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나왔던 게 헤드스파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뭔가 그런 걸 안 해봤잖아요. 그쵸? 그 헤드스파 뭐예요? 이제 피디님이 뭔가 좀 스트레스 받은 날 미용실에서 머리 잘라주고 막 머리 감겨주고 하면 갑자기 막 개운해지고 막 나른해지고 약간 이런 경험들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전 원래는 마사지를 원래 못 받거든요. 누군가가 몸을 만지게 되면 너무 간지러움을 많이 타고 좀 불편해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마사지는 못 받았는데 이렇게 미용실에서 경험을 통해서 머리 쪽에 두피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우연찮게 알게 돼서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그 시간이 꽤 길어요. 1시간 20분이나 돼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이제 기분이 좋다 보니까 그냥 바로 잠들어가지고 1시간 20분 동안 꿀잠을 잤던 것 같아요. 뭔가 안정된 느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뒤로 되게 주기적으로 받다 보니 스트레스 정도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저도 탈모인이다 보니까 지루성 두피염이 있어 그냥 위에서만 봐도 뻘겋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일정 기간 받으니까 두피도 굉장히 깨끗해지고
머리카락이 확실히 더 굵어졌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일반적으로 헤드 스파라고 하면 여자들만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또한 그랬었고, 근데 막상 받아보니까 이거는 탈모가 고민이신 분들은 무조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듣다 보니까 탈모를 떠나서 주기적으로 내가 스트레스 관리나 쌓여있던 피로감이 풀리면 두피에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드 스파가 좋은 게 의학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림프 순환이 자극이 돼요. 두피는 모세혈관의 밀도가 굉장히 높은 부위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사지를 통해서 림프와 혈류 순환이 개선이 되면 모낭에 필요한 산소나 영양분 공급에 꽤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탈모 약의 효과를 상호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실제 논문에서도 발표가 됐거든요. 림프 마사지를 꾸준히 받다 보면 부종이 15%나 감소를 해요. 그리고 림프 흐름이 18%나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림프 순환이라는 게 우리 이쪽에 사실 마사지 할 기회가 뭐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게 1, 2% 좋아지는 게 아니라 18%나 좋아진다는 건 사실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또 헤드 스파를 받다 보면 따뜻한 수건으로 이런 좀 목 부분에, 그러니까 근육 부분들을 자극을 해주다 보니까 많이 이완이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탈모의 가장 큰 적이 스트레스라고 했잖아요. 주기적인 마사지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논문에서 20분 마사지를 꾸준히 받게 되면 코티졸 농도가 약 25%나 감소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 4주 이상 꾸준히 하게 되면 기본 코티졸 수치가 낮아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원장님이 그래서 올해 들어 얼굴이 되게 유해지신 게 이걸 꾸준히 받다 보니까 기본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거의 1년 가까이를 꾸준히 해오고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안색이 엄청 좋아졌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피부가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웃다 보니까 얼굴이 되게 밝아지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토요일에는 진짜 환자분들이 엄청 많이 오세요. 그러다 보니 저도 말도 많이 해야 되고 심리적으로 좀 지칠 때가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출근하기 전에 짧게라도 헤드 스파를 받고 오니까 그게 굉장히 기분을 많이 좋게 하고 또 안정화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힘든 일이거나 좀 예민한 일이 있어도 유하게 넘어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하면 좋은 게 두피 스케일링도 해요. 이 스케일링 뭐냐면 두피의 피지와 각질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쌓이면 엄청 딱딱한 염증성 비듬을 만들기도 하고 문제성 두피로 발전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성분 좋은 샴푸를 써도 이게 흡수되는 걸 방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뭔가 탈모약을 먹고 두피 관리를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열심히 한다곤 하지만 자꾸 뾰루지가 생기고 염증성 부분들이 자꾸 생긴다고 하면 이런 헤드 스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두피 스케일링을 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 하면 좋은 게 탈모가 진행되면서 두피가 점차 얇아지고 건조해지거든요. 제가 아까 두피랑 토양을 많이 비교했는데 땅으로 치면 삐쩍 마른 땅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헤드 스파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좀 보습 작용도 해주고 두피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니까 각종 이런 영양, 치료 효과, 약성분들도 훨씬 잘 흡수가 되고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좋은 샴푸들도 더 두피가 잘 머금을 수 있는 거예요. 두피는 뭔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피부의 연장선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제가 방금 말한 이런 사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헤드 스파를 좀 받아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 있어요. 이 헤드 스파가 약을 대체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약을 먹는 사람들이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심리적인 부담 없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뭔가 하나를 더 하는 거지 약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헤드 스파 받으면 약 끊어도 되나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헤드 스파 받지 마시고 약 드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거의 1년 가까이를 받아봤더니 너무 좋았고, 제가 이거를 받아보니까 어떤 게 헤드 스파를 잘하는 건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저 일본 가서 교육도 받았어요. 그렇게 좋아요? 좋더라고요. 제가 요즘 막 리스팅해서 정리하고 어떤 게 가장 좋은 헤드 스파인지를 찾아 나서는 일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야 또 이런 두피 관리나 헤드 스파를 받아보신 분들한테 제가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좋았던 거고 이건 나쁜 거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명확히 제가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항상 저는 안 해본 건 절대 추천하지 말자가 제 신조예요. 정리하면 결국 탈모는 단순히 머리카락의 문제가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못 자고 마음이 지치면 그 영향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바로 두피예요. 머리가 빠져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빠지는 분들이 요즘 부쩍 늘었어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약 처방도 중요한데 두피와 마음이 함께 회복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헤드 스파 어떤 건지 아마 생소한 분들도 있고 이미 한번 받아본 분들도 있을 텐데, 만약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제가 쓴 글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스트레스와 탈모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